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어제 화창한 날씨 속에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추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묵직한 종소리가 퍼지고 모두가 고개를 숙입니다. 4.3이 전개됐던 7년의 시간을 기념하는 7차례 타종소리와 함께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4.3 당시 행방불명됐던 아버지의 유해를 75년 만에 찾은 김광익 씨의 사연은 모두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추념식에 참석한 손자는 가족들의 체열 한 번으로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며 유전자 검사를 위한 유족 체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체열 한 번의 결과로 할아버지 유해를 찾았습니다. 희생자 유가족으로서 제주 4.3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4.3 유족들은 지속적인 유해 발굴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집단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과 그 발굴 유해를 개별로 안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추념사에서 추가 진상조사 등 4.3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는 처음 추념식에 참석한 우원식 의장도 국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해원의 날까지 국회가 제주와 함께 그 길을 지키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다른 지역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해 발굴에 중대한 역할을 해온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가족의 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 발굴과 유전자 대조 과정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추념식에는 유족과 도민은 물론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4.3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선포 20주년이기도 한 올해 유족과 도민들은 4.3의 역사가 도도한 평화의 물결이 되어 전 세계로 흘러가길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4.3 추념식에는 정치권에서도 당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도 지도부가 불참을 했는데 야당은 일제히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국가 추념식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제주 지역 의원을 포함해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추념식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주 4.3 당시 내려진 불법 계엄에 대해 책임을 완벽하게 묻지 못해 오늘날 다시 황당무계한 계엄이 내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며 민사와 형사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에 의해서 거부된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거나.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불참한 가운데 최영두 비상대책위원 혼자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최 비대위원은 지도부가 비상대책위 체제인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슬픔을 성화시켜서 또 국민의 비극을 성화시켜서 우리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다시 한 번 더 통합의 나라, 통합의 섬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저희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도 대표와 대표 권한대행이 추념식에 참석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불참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또 국가폭력이 종식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4.3을 기념하며 그리고
내일 국가폭력의 종식이 올 것을 저희는 믿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참석하지 않은 것 굉장히 유감입니다. 우리 4.3의 아픔마저도 너무 이념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극우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는 길이 씻지 못한 4.3의 아픔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4.3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4.3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4.3은 권력이 혐오를 악용하고 나설 때 어떤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잊지 말라는 호소라며 과거를 기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도 4.3의 진상규명과 처벌, 유족 보상을 빠르게 추진해 더 이상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추도사에 대해 시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도사를 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자격이 없다며 불법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며 고성과 함께 항의했고 경찰에 의해 행사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도 국가폭력의 가해자라며 고성을 질렀는데 이를 말리는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됐던 수용인들이 형무소에서 보내온 엽서들은 4.3 희생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소중한 기록입니다. 나치의 집단 학살에 희생됐던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남긴 일기처럼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는 세계 기록 유산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표석 앞에서 문혜영 씨가 제를 올립니다. 1949년 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 형무소로 끌려갔던 아버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건강하다며 곧 돌아오겠다며 형무소에서 엽서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그걸 왜 이렇게 소중해? 이제는 아무 필요도 없을 텐데 버리라고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그래도 아버지 흔적인데 하면서 이제까지 보관했던 거를. 6.25 한국전쟁 당시 군과 경찰이 대구 형무소 수감자들을 집단 학살하면서 행방불명된 아버지. 3년 전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고향에서 애타게 기다렸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어느새 70을 훌쩍 넘긴 딸은 빛바랜 엽서만 남기고 간 아버지에게 얼마 전 처음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억울한 죽음도 감옥살이도 없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국내왕성하시기를. 문혜영 씨를 비롯한 4.3 유족들이 제주 4.3 평화재단에 기증한 형무소에서 온 엽서는 25장. 제주도가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한 4.3 기록물에 포함됐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은 어떤 기록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들이 남겼던 거의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희생자들이 보낸 형무소에서 보낸 엽서입니다. 제주 4.3 기록물 14,673건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 여부는 오는 9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 수용인에 대한 직권 재심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2,000명에 가까운 수용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 MBC는 역사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체계적으로 자료화해 공개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으로 지난 2022년 3월부터 진행된 4.3 직권재심. 지금까지 군사재판은 58차례, 일반 재판은 20차례까지 진행되면서 4.3 수형인 1,900여 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는 70년 넘게 가슴에 맺힌 울분을 토해내는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자수성가해가지고 좀 살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형제도 없고 완전한 고아가 되어 있습니다. 참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못할 정도로. 지금까지 제주 MBC가 201호 법정에서 기록한 증언은 263명. 4.3 당시 이루어진 집단 학살과 고문, 형무소 생활을 비롯해 연좌제 피해 등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증언을 함으로써 그 역사적 사실, 숙여졌던 역사적 사실을 수면으로 드러내주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분들은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트라우마가 많이 해소된다. 피고인 4,000명이 넘는 재판에 70년이 더 지나 직권으로 재심까지 열고 재판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역사적 사건. 4.3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가치도 높아 전문가들은 자료 보존과 체계적인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아카이브를 할 수 있다면 세대 전승이라는 것이 훨씬 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집중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후 세대들이 또 분석하고 또 과거사를 온전히 정리해 나가는 그런 발걸음을 행할 수 있다고 보죠. 그동안 법정 증언들을 기록해온 제주 MBC는 201호 법정 증언들을 개별 영상으로 편집한 뒤 시기와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추후 증언의 AI 분석을 통해 유족들의 공통된 트라우마를 짚어내고 4.3 유족들의 생활사 연구와 심리 분석 등 다양한 진상규명 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4.3 사건 77주년 서울 추념식이 서울 청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가 주최한 추념식에서 이하경 국회 부의장은 추념사를 통해 추가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4.3은 세계인의 역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송현광장에서는 내일 4.3을 알리는 문화 행사가 열리고 노무현 시민센터에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4.3 영화제가 열립니다. 제주 4.3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가 도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국제미술제인 4.3 미술제가 어제 오후 예술공간 이하 갤러리에서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4.3 미술제 처음으로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4개 국가 6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또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제주 4.3과 더불어 대구 10월 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연대의 장으로 4.3 미술 네트워크 특별전이 운영됩니다. 제주와 중국 난징 학생들의 공동 평화 수업이 제주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제주고등학교와 중국 난징 외국어학교 학생들은 제주 4.3과 중일전쟁 당시의 난징 학살,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수업을 받고 4.3을 상징하는 동백꽃 열쇠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난징에서 온 학생들은 4.3 추념식에도 참석했는데 내일까지 제주에 머물며 청소년 평화포럼에 참여하고 4.3 유적지를 방문합니다.
일교차 큰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기온 차이가 크겠는데요. 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쑥 오르면서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고, 해가 지면 낮 동안 쌓인 열기가 대기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면서 저녁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커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부 지역에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각별히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해소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올 텐데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5mm 내외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야외 활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7도, 남부 지역 8도, 산지 성판악은 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남부 지역 15도, 서부 지역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여객선 운항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도 해상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 비가 그친 뒤 일요일에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따뜻해지겠고요. 중반에는 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열린 전농로 왕벚꽃 축제장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났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보건소와 위생부서에 신고된 식중독 의심 사례는 5건에 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행사장에서 판매한 김밥 등을 먹고 복통과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나면서 판매처를 조사할 수 없어 구체적인 역학조사는 불가능한 상태라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근처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라산 국립공원 근처 계곡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높이 1.5m, 무게 4톤짜리 자연석을 캐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옮기던 중 등산로에 떨어뜨렸는데 날이 밝아 들킬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세상은 조금 느려도 올바른 길로 가야 하고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제주 4.3처럼 말이죠.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